예, 반갑습니다. 예, 또 한 주일이 또 무사히 잘 가서 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 뵙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제 청정도론 공부하면 되죠. 제가 요놈은 반복학습 때문에 항상 여기 미쳐요. 그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정말로 이제 오늘은 반복학습 딱 2분만 하겠습니다. 2분이 20분 절대로 안 됩니다. 딱 2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학습 딴 거 아닙니다. 그 청정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항상 요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청정도론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청정도론을 가장 잘 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정도론은 누가? 자, 부타고사 스님이.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어떤 스님입니까? 인도 출신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거 한다고 무조건 좀 정확하게 해보려고 자세히 해보려고 하다가 뭐 논문 쓰는 거 비슷하게 해갖고 막 2시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 인도 출신 부타고사 스님이, 그죠? 언제? 자, AD로 따지면 425년경에, 문제 이런 거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425년경이라는 것은 거의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죠? 여러 몇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 AD 425년경에 누가 언제 어디서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됐죠? 스리랑카뿐만 아니고 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사 마하위하라는 뭡니까? 우리 이제 이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이 상자부 불교가 2600년 동안 이렇게 그죠?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특히 남방 불교에 전해 내려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사찰입니다. 그래서 대사 마하위하라는 우리 인도에서 이제 마힌다 장로가 있잖아요. 아쇼카 대왕 시절에 아쇼카 대왕의 아들인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로 이제 미션을 갑니다. 그죠? 그 미션을 가르쳐죠. 종교 일종의 그죠? 전법 활동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떠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 이제 이 부처님 이 가르침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50년 내지 뭐 길게 잡으면 한 250년 뒤에 그죠? 아쇼카 대왕 시대에 마힌다 장로가 가서 불법을 전하고 그 토대가 된 곳이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마하는 대잖아요. 그죠? 위하라는 막 절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북방에서는 대사라고 이제 그렇게 옮깁니다. 뭐 제일 쉽게 하면 큰절 이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상자부 불교 그 정통 이제 본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즉 대사 혹은 큰절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청정도론을 됐죠, 그죠? 청정도론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과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개정의 방법입니다. 불교는 뭐니 누가 뭘 해도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거는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그죠?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해왔던 모든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 뭐 초기 불교 뭐 개정해 뭐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개정이 왜 대승불교인데 왜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기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는데, 죠 처음에 오니까 뭐 좋은 거 있으면 전부 대승이고요. 나쁜 거 있으면 전부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근데 개정의 사막은 청정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이란 말 자체가 청정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상자부 불교는 개정해를 칠청적으로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칠청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개청정이죠. 개청정은 당연히 개정에서 개학하고 동의어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가 마음청정입니다. 마음청정은 사막의 두 번째인 우리 정학하고 같습니다. 우리 정은 삼매고 그죠? 초경에서 항상 마음은 삼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청정은 정학과 동의어입니다. 그럼 해학, 세 번째 해학은 칠청정에서 나머지 5가지 청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청정 체계는 보시다시피 해학을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면 개정해가 우리 뭡니까? 균등하다 그럴까? 평등하다 할까?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는 체계라면 칠청정은 다분히 뭡니까? 해학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해를 5가지로 더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개정해와 칠청정의 방법으로.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청정도론은 근본적으로 주석서 문헌입니다. 그렇죠. 그죠?
주석서입니다. 특히 사부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럼 주석서라는 것은 기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니까야, 즉 부처님 말씀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주석서의 기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개정회인데 개정회를 상식적으로 보면 뭐를 토대로 해서 설명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지만은요. 부처님이 상유 때니까요. 우리 응킴경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응킴경에서 말씀하신 그죠? 뭡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튼튼히 굳건히 서서 하는 게 있잖아요. 개정회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응킴경을 인용해서 이 응킴경에 나오는 개정회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죠? 주석서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청정노론은 전부 다가 개정회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응킴경에 나오는 요 개정회에 관계된 요거를 주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청정노론 이죠 23장 이 두꺼운 그죠? 전체는 바로 이 응킴경의 개송 하나를 설명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개정회와 칠층정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킴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 그리고 그죠? 개송 하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뭐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왜? 청정노론은 왜 설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반의 실현은 우리 모든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렇죠? 불교하면은 우리 목적, 그죠? 목적은 뭡니까? 행복의 실현. 행복은 금생행복, 내생행복, 궁극적 행복. 이제 금생행복, 내생행복 어떻게 보시지계 학문기술, 보시지계 됐죠? 궁극적 행복, 열반의 실현. 열반의 실현 어떻게? 법을 통해서 법은, 그죠? 교학과 수행, 교학은 온척의근제한, 수행은 3.7보리분법. 됐죠? 요거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온척의근 3.7보리분법은 다른 말로 하면 개정의 사막으로 요약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 개정을 사막을 통해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됐죠? 이건 초기 불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청정도론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대승불교의 목적도 다 그래 됩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소경전인 금강경.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3장이 나옵니다. 이멸도지 뭐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죠? 열반의 실현입니다.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반야신경은 뭡니까? 구경열반 나오죠? 그 원어로 하면 덕구경열반입니다. 구경열반을 얻는 것. 그러니까 구경열반의 실현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특히 반야신경은 초기 불교 교학체계 온처 계제형 그대로 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죠? 암송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인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이야말로 초기 부처님 가르침을 멋지게 요약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승경인데도 그죠? 초경을 그대로 잘 그죠? 개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억수로 제일 좋아하는 경이기도 합니다. 자, 청정도론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청정도론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왜?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됐죠? 그죠? 그것이 청정도론을 우리 지은 그 부타고사 스님의 목적입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하면 그죠? 제일 일목요연하게 청정도론의 그 기본 입각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또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한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제가 스스로죠. 찬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74쪽 펴보십시오. 다 한 겁니다만은 그죠? 74쪽에서 다시 그죠? 우리가 청정도론의 입각처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청정도론의 구성 및 개관해서 개정회를 중심으로 됐죠, 그죠? 자, 어떻게 바로 그 개정회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 보면 그죠?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청정도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청정도론 전체는 상응부 즉 상유따니까에 나타나는 다음 하나의 개송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 제1장 제1번의 개송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에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것이 부처님이죠. 어떤 천신이 와서 부처님께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엉킴을 풉니까? 이래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으로 그죠? 부처님께서는 요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보시다시피 개 국권이 머물러서 개죠, 그죠? 마음은 뭡니까? 우리 삼매를 이야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삼매 수행입니다. 개정입니다. 통찰지는 해를 저는 한글로 전부 우리는 그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해를 닦는다. 됐죠? 이 개정해를 닦아서 엉킴을 푼다. 엉킴을 풀면 뭡니까? 엉킴을 푸는 것이 해탈이죠. 풀리 나가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건 또 바로 열반과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개정해를 통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죠? 청정도로는 먼저 이 개송을 간단하게 해설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이 전체로 보면요. 그 15번 문단까지가 요 개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개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16번째 문단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개를 설명하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을 설명하고, 그럼 14장부터 그다음에 23장까지는 해를 설명하는 것이 이 청정도론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공부할 이거는 개학과 정학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를 다시 개정의 3학과 개청정 등의 7청정으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됐죠? 그죠? 이것이 청정도론의 전체 구성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75쪽 제일 위에 가서, 그죠? 쭉 한번 읽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밝혔지만, 청정도로는 개정의 측면과 7청정의 측면에서 분류된다. 이게 벌써 한 10번 이야기했죠. 지금 죽겠죠? 지금 죽겠죠?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제 오래됐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개정의 측면에서 청정도론의 구성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23장 가운데 1장과 2장은 개품에 속하고 3장부터 13장은 정품에 속하고 나머지 14장부터 23장까지는 해품에 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정해를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그죠? 개정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 즉 부타고사 스님은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논을 그죠? 이 청정도론을 전개하고 있다. 됐죠? 청정도론은 요 밑에 적은 난 1번부터 8번까지 있잖아요. 요런 방법으로 지금 청정도론은 개정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뭡니까? 개 이러면 어떤 게 개냐? 이런 나오죠. 그죠? 불교, 여러분, 어떤 게 불교나? 일러라, 으악! 됐죠, 그죠? 예?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으악! 됐죠, 그죠? 어떤 게 마음이냐? 일러라, 됐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면 되죠. 그래서 우리 개를 개정해를 이야기하면 어떤 게 개냐? 어떤 게 정이냐? 어떤 게 해냐? 여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간단한 정의, 이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개정해냐? 그러니까 이제 개를 설명할 때는 무엇이 개냐? 그렇겠죠. 3장에서는 당연히 무엇이 정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14장에서는, 그죠? 해학을 설명한 데서는 당연히 무엇이 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함께 묶어갖고 저는 여기서 정리한다고 우리는, 그죠? 개정해인가?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무슨 뜻에서 개정해라 하는가? 됐죠? 그 개정해라는 뜻, 그게 뭐냐? 뭐 특히 이제 문자적인 의미, 이런 걸 살펴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전에 아비담마 길라잡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특히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뭡니까? 이 중요한 법수를 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죠? 우리 뭐 전문수르라 그러죠. 그죠? 그죠? 터미놀로지라 그럽니다. 요 정도 영어는 또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수르를 설명해내는 방법으로 4가지 방법을 차용합니다. 그게 바로 청정도론에서도 똑같이 차용합니다.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됐죠? 그렇죠? 하나의 전문수를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이라면 개의 특징이 뭔가, 그죠? 개의 역할이 뭔가, 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까운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특히 불교는 연기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죠? 상호 의존 조건 발생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까운 원인이 뭔가 이런 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개정에 각각이 되어서죠, 그죠? 특징이 뭐고, 역할이 뭐고, 그죠? 어떻게 나타나고, 그죠? 가까운 원인이 뭔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그죠? 개 하면은, 우리가 저 경이나 옛날 큰 선생님들 말씀해줘.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그렇겠죠? 우리 개라는 것은 말은 하나지만은 현실에서, 그죠? 나타날 때는 여러 종류의 개로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삼매 정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학에서는 19가지 종류의 개학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요, 우리 개정의 3학 가운데서 특히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요, 개학에서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쭉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부터 5개까지를 뭐 쭉 하고, 여기서 핵심은 4가지 개에 대해서, 그죠? 그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길게 설명해 내는 것이 특히 우리 1장 개학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 혹은 정 혹은 해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뭡니까? 무엇이 그들의 오염인가? 우리 개 하면 특히 개는 뭡니까? 개를 못 지키면 그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무엇이 그 오염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염의 문제는 개정해 가운데 개와 정품에만 나타납니다. 두 표문에. 그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는 오염을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깨끗해지는 것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들의 깨끗함인가 해서, 그죠? 이것도 개품과 정품에만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됐죠? 그렇죠? 특히 뭡니까? 정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닦아야 되는 게 이게 핵심을 될 수밖에 없죠? 삼매 수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청정도론대로 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특히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청정도로는 40가지 방법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그죠? 토대로 해서 삼매를 닦는 방법을 40가지로 이제 그죠? 한정을 하고 이 40가지를 설명해내는 방법으로 우리 청정도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것은 이제 정과 해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살펴봅니까? 예, 개정에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됐죠, 그죠? 개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정을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해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자, 요런, 그죠? 전체 다를 합치면 이제 8가지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개와 정에만 나타나면 등등 해놨죠. 이렇게 따져보면, 그죠? 이 8가지 가운데 개에 해당되는 것은 7가지 방법론이 나옵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7번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는 정과 해만 있습니다. 됐죠? 하나가 빠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개를 어떻게 개는 어떻게 지키면 됩니까? 지키면 됩니다. 아닌가? 특별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특별한 테크닉이 없잖아요. 그죠?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특별한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개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집니다. 정품에는 뭡니까? 이 8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해품은 그 두 군데가 빠지죠. 그죠? 우리 5번에 보면 무엇이 그들의 오염인가 이게 빠지고요. 6번 무엇이 그들의 깨끗한 거. 오염은 깨끗함. 우리 통찰지라는 것은 오염, 깨끗함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빠져서 전체 6가지를 질문하고 6가지를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그죠? 우리 AD 5세기경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벌써 요새 논문 쓰는 방법 나라고 똑같이 그죠? 1600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그죠? 이런 방법론으로 부처님 그죠? 이 불교를 그죠? 아주 그죠? 세분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죠? 불교는 너무 우습게 바꾸는 게 됩니다. 그죠? 그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하거든요. 경에 있잖아요. 세밀하게 되고 그죠? 부처님이 막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면 후대가 뜯는 거다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저는 말씀드려요. 부처님 유치원생입니까? 예? 굉장한 거면 나오면 그죠? 와, 이거는 후대에서 갖다 넣었다. 이래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부처님은 원신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우리 대스승 깨달으신 부처님입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시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야지. 그죠? 저 스님 갑자기 왜 저런 이야기 하지? 왜 이런 이야기 하세요? 예, 이런 이야기 하면 또 흥분합니다. 그죠? 예, 자꾸 몰라요. 나는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그죠? 그런 말을 한다면 불교를 까기 위해서 저 까고 싶겠죠. 그런데 자칭 불교 신자라는 사람이, 자칭 불교 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논지를 전개하는 그거는 저는, 그죠? 상당히 좀 모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예, 소승인데. 이러시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불교를 뭡니까? 우리 일본 저런 데서 초기 불교를 뭡니까? 뭐랍니까? 프리미티브 부디즘.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프리미티브가 뭡니까? 미개인. 그 원시 불교, 이제 원시 불교 이래 옮깁니다. 원시 불교를 영어로 하면 프리미티브라 부디즘이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을 다분히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원시인 취급하는. 그죠? 그 도끼 들고, 나무 도끼 들고, 야호! 하면서, 그죠? 띵까띵까, 우리 아프리카에, 그죠? 예?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죠? 그죠? 홀딱 내놓고, 그죠? 야호!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초기 불교를 생각하는 것이 보세요. 몰라요. 저는 무척이 이래 보면 또 상당히, 그죠? 좀 초기 불교, 그죠? 원리주의자 비슷한데,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부처님 제자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크는 제가 들었습니다. 저 스님 왜 이렇게 흥분하지? 예,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죠?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러한 우리, 그죠? 이 청정도로는 개정회를 설명해 내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전체로 합치면 8가지 질문을 하고 8가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됐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요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래 보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방법론을 쭉 적어 놨는데죠. 그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76쪽 보면은 또 계품의 특징은 계품은 뭐를, 그죠? 하고 있고 적어 놨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76쪽에 가면은 중간 밑에 가면은 자, 먼저 계품은 찾으시죠? 자, 이 8가지 방법론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먼저 계품은 이 가운데 4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그 주 내용이다. 이랬습니다. 좀.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여러 가지로 분류된 개를 열거하고 이 가운데서 계목의 단속, 감각기능의 단속, 생계의 청정, 필수품에 관한 개의 4가지 분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죠? 요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정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8가지 방법론 가운데서 7번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당연하겠죠. 그죠? 삼면은 어떻게 닦는 거, 그게 실제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죠? 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하나하나 설명해 내는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40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품이 3장에서부터 13장까지 품으로 보면 정품이 제일 많습니다. 11품, 11개 품이 이 정품을 설명하는 거고 그 대부분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삼매를 닦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정품은 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닦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77쪽 맨 밑에입니다. 그죠? 밑에 가보면 3번, 그죠? 해품도 당연히 뭡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특히 해품은, 그죠? 14장부터 17장까지 해서,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지혜 일하면 당연히 뭡니까? 초기 불교의 중요 법수를 먼저 열거해야 되겠죠. 그죠? 그 초기 불교의 중요 법수는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이죠. 그죠? 교학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처, 개근, 재연을 먼저 해품에서는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청정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죠? 거기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쭉 인용해 놓은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77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서 무더기, 감각강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즉 온처, 개, 근, 재, 연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이 이 통찰지의 토양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개청정과 마음청정 이 둘은 통찰지의 뿌리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청정, 견청정,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견청정, 도닦음에 대한 직견청정, 직견청정 이 5은 통찰지의 몸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뿌리가 되는 2가지 청정을 성취하고, 그죠? 몸통이 되는 5가지 청정들을 성취함으로써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해품의 요점입니다. 됐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청정도론 다 됐습니다.
됐죠? 오늘도 청정도론 한번 다 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은 주로 계품이잖아요. 뭐 얼마만큼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죠? 제가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그죠? 중점적으로. 왜냐면 이거 다 읽고 설명하려면 뭡니까? 이거 1분 갖고도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9분밖에 안 남았죠? 그죠? 9번에 이거죠? 제같이 말 많은 사람이, 그죠? 이거 하나하나 다 읽고 하려면 뭡니까? 1장도 다 못 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죠? 제가 한번 읽고 설명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전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0쪽에 가면은 7청정의 측면에서 본 청정도론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개정의 사막의 측면에서 본 청정도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7청정의 측면에서 본 청정도론. 우리 청정도론 하면 개정의 사막과 7청정, 이걸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7청정도 결국은 개정의 사막에 대한 설명과 똑같아죠, 그죠? 그래서 요 7청정에 관계되는 건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읽고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 들어갈까 이랬는데, 그죠? 이러면 시간이 실제로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뭐 쭉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서문, 뭐든지, 그죠? 역자 서문이나 해제, 해설, 이거는 사실은 전체를 파악하는데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해놔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번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사실 번역도 힘들지만 그 해제 안 달면은 그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번역한 사람이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 아시다시피 우리 사부니까야 앞에 보면 항상 뭡니까? 각권 해제가 다 달리죠, 그죠? 역자 서문도 있고 해제도 있고 한데 제일 뭡니까? 그 식은 땀을 흘리는 게 역자 비상에서 뭡니까? 사실 그 역자 서문하고 해제다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번역하는 것도 힘들지만 번역하는 게 이상으로 해제다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이런 방법을 만들어냈을까요? 해제 안 달으면 지는 안 봐요. 안 보면서도 해제 안 달렸으면 다 콧방귀 삐고, 그죠? 뭐 따기로 차 빕니다. 해제 본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해제 그거 달라면, 그죠? 진짜 막 욕봅니다. 경상도 말로, 그죠? 네. 다 보시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갖고 또 엉터리 다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 이거 하면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해제 부분은 제가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림선생님이 거의 끝날 때, 해제는 또 맨 마지막에 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꼭 막, 힘들어갖고, 그러기 상태가 돼갖고, 제가 뭡니까? 이런 거 한다고 사실 2003년도에 이제 태국을 본격적으로 나가게 됐어요. 예, 그래갖고 뭐 덕분에 이제 1년에 저는 5, 6개월 태국 가서 삽니다. 예, 이제는 한 10년을 걸어놨거든요. 태국이 우리나라인지 한국이 우리나라, 정말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있잖아요. 나 이래 땡기다가, 6월 24일 딱, 그죠? 에어 아시아 저가 비행기 타고 인도, 그죠? 태국으로 딱 날아간다. 그거 있잖아요. 일종의 뭡니까? 즐거움이라 그럴 거죠? 그 행복이라 그럴까? 뭔가 모르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문제가 있죠, 이거는, 그죠? 자, 그래서, 그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 해제 그때 그죠? 10년 전 이제 기억이 쓱 나는데, 그죠? 태국 가서 골방에서 이 해제 정답, 그죠? 생똥을 샀습니다. 우리 이제 경상도 말로, 그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드리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이제 80페이지에. 예. 역마처경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 보살님이 저한테 지적해 줬습니까? 정정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뭡니까? 아누르타 존자는이 아니고, 뭡니까? 누구? 뿐나 만따니 붓다 존자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이거, 더 적당히 넘어가 빼려고, 그죠? 아누르타 존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 실수입니까? 대림스님 실수입니까? 제 실수입니까? 전적으로 제 실수입니다. 저는 이런 거 갖고 남한테 띠맥기고 그래 안 합니다. 이건 제가 적은 겁니다. 됐죠? 뿐나 만따니 붓다 존자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청정도로 나온 지 10년, 2004년도 나온 거거든요. 그 해수로 10년인데요. 지적해준 거는 보살님이 처음입니다. 대단합니다. 읽고 그냥 쎄로 그건 너무 아픕니다. 왜 아누르타 존자라고 썼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건 실수인데. 왜냐면, 저희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 번 있잖아요. 뭐 하다가 한 번 뭐가 탁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거라고 믿어버립니다. 경에 딱 그래 됐다고 100% 믿어버립니다. 그러고 빡빡 우깁니다. 그리고 대림스님한테도 그래갖고 많이 된 것도 많아요. 끝까지 우기거든요. 경에 그래 돼 있다고 우깁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을 띄고 경을 찾아보면,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랬지? 엄마야, 이상하다, 이거 그러고, 너무 아픕니다. 이것도 뭐가 그죠? 뭐가 하나가 이상한 게, 고정관념이 박혀서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만입니다. 영마차 교대경, 이거 보면, 그죠? 이 경은, 그죠? 뿌나 만따니 뿌따 존자하고 사리뿌따 존자의 대화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리뿌따 존자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그죠? 뿌나 만따니 뿌따 존자가 이 철청정의 체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칠청정 체계는 뭡니까? 후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하신 거고, 그럼 부처님 말씀이 아니지 않냐? 근데 경을 읽어보면, 그죠? 이거는 그 시대에 있잖아요. 이미 부처님 시대에 칠청정 체계는 당연한 거로 있었다고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칠청정 체계도 뭡니까? 튼튼하게 경에 토대를 하고 있다. 무슨 경? 맞지면니까야 24번째 경. 그죠? 예. 요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칠청정 체계로 이제 이 청정도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장 드디어, 그죠? 이제 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